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스탁 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반짝반짝 빛났을까요? 오늘도 5가지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펄어비스입니다. 일단 정규장에서는 0.22% 하락을 했는데요.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검은 사막 그리고 2부가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실패를 하면서 이전에 2분기 실적 조금 아쉬웠는데요. 분위기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가 있습니다. 바로 신작 붉은 사막이 21일 독일 게임스컴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6년째 출시 일정이 미정이기 때문에 팬들은 기대감이 더욱더 클 것 같은데요. 또 이 게임스컴 기간에 게임주들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였었죠. 과연 이번 기간에도 불꽃 랠리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 건설 로봇, 오늘 신규 상장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일단 이번 주에 상장되는 7기업 중에요. 가장 기대가 높았던 종목입니다.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인데요. 오늘장 오전장에서는 70% 넘게 급등을 했지만 이렇게 24% 상승에 그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따따블은커녕 따상에도 실패를 했는데요. 이대로 공모주의 열기가 식은 건지 아니면 오늘장 건설주가 살짝 약세였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 능률 오늘 25% 넘게 급등을 했었죠. 학습지 그리고 교과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인데요. 이번 주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 개학이 엄청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그래서 온라인 관련주들이 교육주들이 강세였죠. 하지만 이외에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이 되면서 9월이면 이제 보조금의 계획이 발표가 될 텐데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또 한 번의 상승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유한양행 오늘은 1.26% 상승을 했는데요. 이제 목요일까지 렉나자 그리고 비브리반트 병용요법의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동안 이 기대감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만약 승인이 되면 미국을 진출한 첫 국산 항암제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이제 D-Day가 다가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았던 목표 주가가 14만 4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한 번은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세 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오늘 3.11% 상승을 했는데요. 양지수와 다르게 은행주는 오늘 너무 좋았죠. 일단 11개 은행주 중에 8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2분기 호실적 플러스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이면 밸류업 지수도 출시가 되고요. 10월부터 은행들의 밸류업, 본 공시각 속속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렇게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면 지금 은행주를 매수해도 될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체크해봤는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특별한 포트 대결 이후에 특별한 탑5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특별한 탑5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매니저들의 히든 종목이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별한 탑5 5종목 통해서 시장 상황도 보고 각각의 종목들 주가 흐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종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던 펄어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진 건설 로봇 오늘장에서 상장을 했죠. 그리고 또 애니능률, 유한양행, 하나금융지주까지 보입니다. 가장 첫 번째에 있는 펄어비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에서는 약보합권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 외에서는 이 붉은 사막, 하얀불 보스 전투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또 주가가 움직여줬습니다. 호불호가 갈리고
밀리고는 있지만 거의 호평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또 이번 주에 새로운 이슈까지 있죠. 게임스컴이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게임주 상황은 어떨지까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게임스컴 예전에 봤을 때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으로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했을 때 그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 70%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펄어비스도 지금 2관왕을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OX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네, OXO 들어주셨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계셔서 의견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이슈가 있죠. 게임스컴이 바로 현지 시간 미국 독일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현지 시간 21일 날 개막이 되고 게임스컴에서 이제 붉은 사막의 하얀불 전투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혹시 화면을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상입니다. 보면은 딱 봐도 그냥 재밌어 보이잖아요. 한국판의 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또 이제 또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2025년도에는 이 붉은 사막, 검은 사막이 아니라 붉은 사막이 또 출시가 되고 2026년에는 또 도깨비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적자였던 이 실적이 앞으로 흑자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시간에서 오르는 거라서 저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어서 오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상 게임주 뭐 지난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가 성공을 하면 한 달 만에 그 실적을 바로 회복해 보이는 게 바로 게임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범수 매니저는 X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펄어비스요.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게임주 자체를 싫어하십니까? 아니면 펄어비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요? 펄어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방금 영상 보셨잖아요. 네. 그 게임을 이제 뭐 MMORPG나 FPS를 이제 구분을 하잖아요. 저게 이제 뭐냐면은 MMORPG예요. MMORPG가 최근 게임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MMORPG? MMORPG 그러니까 판타지처럼 막 여행하면서 네네. 뭐 퀘스트하고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넥슨에서 가장 뭐 수익 잘 벌었었던 뭐 마비노기 뭐 아니 뭐 그런 게 MMORPG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펄어비스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코로나 시즌 때 당시에도 좀 과도하게 인수를 해왔던 점 때문이라도 재무제표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꼽힙니다. 두 번째, IP가 그래서 뭐가 있냐? 검은 사막 하나, 망해가고 있는 검은 사막, 그거 붉은 사막 낸다고 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도깨비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언제 나올 건데요? 네. 그래서 언제 나와요? 붉은 사막도 그래서 언제 나옵니까?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기대감과 단기적인 모멘텀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펄어비스 살 바에는 네오위즈를 살 것 같아요. 네오위즈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도 지금 잘 나온 상황이고 주가도 상당히 저렴한데 이 정도로 진짜 그 피해 거짓 관련돼 가지고 증권사들에서 진짜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증권사들에서도 평가 잘 못해요. DLC까지 나오고 그리고 판매 부스 양수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한 경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위즈 상당히 많이 던졌습니다. 이거 지금 네오위즈가 지난 코로나 시즌 때 올라가고 저가 그냥 갱신해버렸어요. 22년도 때 2만 원이었거든요. 이거 그냥 밑으로 뚫어버렸어요. 너무 과도한 저평가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이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려요. 뭐 신작이 중요하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작 나와요. 그 우리 민수 아나운서 심즈는 아시죠? 심즈요? 심즈. 네, 심즈 그 키우는 거 아닌가요? 캐릭터 키우는 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게임 심즈예요. 네. 그거 우리나라 버전으로 인조이라고 또 신작한답니다. 네, 맞아요. 이번에 게임스컴 관련해서도 1관왕 노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게임 시장이 굉장히 남성 편향적인 시장인데 이 펄어비스가 나오는 신작 남성 편향적인 거 맞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제일 인기 없는 MMORPG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차라리 크래프톤처럼 좀 광범위하게 여러분 여성향에 대한 부분 니즈까지도 맞출 수 있고 또 아예 지금 모바일 시장도 굉장히 인도 시장에서도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모바일 시장 신작까지
차라리 저는 현금 여력도 괜찮고 계속해서 신작 시장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제일 나아 보인다. 넥슨 게임즈는 좀 이외적인 게 있다. 뭐 어쨌든 펄어비스는 그러한 연유 때문에 저는 X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게임즈를 본다면 크래프톤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지금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게임 수요와는 살짝 트렌드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은 또 오를 들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게임 내부적으로 재밌고 없고는 제가 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했을 때 2017년도 상장했을 때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그때 상장 당시에 10,000원대 상장을 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몇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 코로나19 이후에는 2021년도였나요? 그때는 한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다. 근데 그게 단일 IP인 검은 사막 IP로만 그렇게 주가가 올랐단 말이죠. 2017년도 출시하고 상장한 다음에 계속해서 수년 동안 거의 7년 만에 지금 거의 신작이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게임 유저들이 일단 기대감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은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기대작인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8월 말까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2025년도, 2026년도 약간 장기적인 시결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검은 사막 쪽에서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주가는 더 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신작 기대감 때문에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점을 누가 더 잘 잡는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저점을 잡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분 중에서 한 분만 X를 들어주셨고 두 분께서는 O를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갈리는 만큼 투자 시에는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던 펄어비스 이야기해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으로 끝나서 로봇주인가 했더니 건설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건설주는 어떨지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어떨지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세 분 모두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세모, XX 세모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은 신규 상장주 거의 대부분 O를 들어주시는데 오늘 X를 들어주셨네요. 일단 뭐 지금 그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해가지고 고층 빌딩이나 원전 등에 사용되는데 기본적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막 살아나야지만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전진 건설 로봇의 수요 예측이나 공모 청약 경쟁률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에서는 뭐 최근에 증시 흐름도 안 좋았고 수급이 워낙 이제 코로나나 엠폭스로 쏠리다 보니까 조금 빠졌던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최근 글로벌 시장이 미국부터 경기 침체 이슈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매출 비중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진건설 로봇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인 전진 건설 로봇을 굳이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코멘트를 해주시면서 X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전진 건설 로봇 지금 살펴보면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매력도에 플러스가 안 될까요? IPO 종목은 그게 그 큰 매력이 안 됩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IPO 종목은 3년 지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는다. 3년 뒤에. 3년 뒤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보호예수 물량 다 풀리고 나서 보고 주가 안정화된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IPO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IPO 시장이 좀 화랑을 만들어 주려면은 대여가 하나 있어야 돼요. 대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약간 테마성 장세 내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코로나가 강세인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IPO 시장으로 눈 돌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전질건설 로봇에 대해서 뭐 안정적인 실적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영업이익 부분이나 건설적인 부분은 저는 일단은 좋게 봅니다. 경기 침체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일단 10월 달에 금리 인하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최근 금리 인상 구간에서 금 가격 다 떨어진 거 보시면은 어느새 회복 많이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건설주 못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건설을 보실 거면 보셔도 돼요. 근데 굳이 이 IPO 신규 상장주를 볼 필요는 없다. 뭐 신규 상장주는 일주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지수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것에 모험을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X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나 신규 상장주에 지금 시점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해서 X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주에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건설주가 좀 움직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가지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김병진 매니저님은 또 세모를 들어주셨는데 종목과 관련해서 세모인지 아니면 건설주 때문에 세모를 들어주신 건지 궁금한데요. 뭐 사실 두 가지 다라고 좀 보여져요. 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제석유 코크스로 제조되는 칼시늄 페트롤리엄 코크, 이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를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2023년도에 보니까 대부분 좀 증설을 했더라고요. 뭐 80% 이상 증설이 됐던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잘 나왔고 2023년 기준 국내 이제 CPC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이 콘크리트 펌프카 이 CPC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2022년 대비해서 뭐 38% 증가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코스피에 대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좋고 미국향 그리고 유럽, 일본, 기타 지역으로 다 이게 뻗어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인도 시장이 저는 좀 살아나야 좀 이 콘크리트 펌프카가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고 생각들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인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져야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들어보면서 두 분은 X 세모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애니능률 오늘장에서 25.3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고열 증상 시 등교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인터넷 강의가 부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관련주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던 종목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OX입니다. 조본수 매니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다뤘지만 테마성으로서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 차트만 좀 보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장에 급등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눌림목 구간만 만들어주면은 딱 좋을 것 같다. 항상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요. 30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기 5,000원짜리 돌파하는지는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눌림목 구간이 이렇게 오늘장처럼 보시면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거래량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5일선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서 지금 갭을 띄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 뭐 30%가량의 조정이 한번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해야 됩니다. 조정 나오는데 버텨준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충분히 할 것 같아요. 코로나 특히나 이 작년 환자 최고 수준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저도 아파봤지만 진짜 아픕니다. 걸려보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프더라고요. 네, 쉴 사람들은 쉴 거고 다시 한번 계속 논의는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8월 말일까지 일단 확진자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차트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 종목들은 눌린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서 한 번 정도 한 10에서 15% 정도 자리는 나오니까요. 차트적으로만 대응하시자. 그래서 저는 5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서 조정이 왔을 때 버텨주는지 그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들어가 보시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김병진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교육 관련 종목들이 뭐 코로나 관련 종목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단발성이라고 보고 있고 지속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X를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실적을 뭐 애니능률 포함해서 아이스크림 에듀라든지 실적을 찍어 보시게 되면 뭐 이제 물론 테마를 매매할 때는 실적 가지고 매매하는 기업 뭐 경우는 많이 없긴 하지만 실적도 계속해서 빠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잘못해서 잘못 물리게 되면 요번에 이제 뭐 테마로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게 되면 실적이 계속 가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에 약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뭐 실적에 나오고 있는 메가 스터디 교육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애니능률이나 아이스크림 에듀처럼 변동성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은 뭐 교육 관련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맞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 관련주 단발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리스크가 있다. 애니능률, 백인현 매니저 그리고 김병진 매니저는 X를 들어주셨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볼만하다. O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이고요. 오늘장에서 1.2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일 렉나자 FDA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이슈 모멘텀이 가능할지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고 김병진 매니저가 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렉나자는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6월 아스코에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병용요법이죠.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이 병용요법에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5개월 정도 중앙값이 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뇌로 전이된 폐암 환자한테는 렉나자를 복용했을 때 뇌종양이 55%나 또 유의미하게 감소됐고 반응률도 뭐 80%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FDA 승인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FDA 승인 1차 치료제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요. 약가 산정과 보험급여 산정 통해서 3개월 사이에 출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렉나자의 병용요법 있죠. 요게 이제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까지 추가적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 거기까지 진출했기에 추가 마일스톤까지도 더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 중국, 일본까지 출시가 될 경우에 추가 마일스톤 수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번에 이제 아스코에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에 선정이 됐던 게 이번에는 병용요법만 승인이 되는 거지만 레이저 티닙과 그리고 이제 아미반타바의 병용요법 이게 또 피하 주사로 바꾸는 거 이것까지도 향후에 이제 생각한다면 저는 추가 상승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FDA 지금 승인을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O를 들어주신 건가요?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옆에서 조범수 매니저도 끄덕끄덕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이야기 받아보면서 유한양행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오늘장에서 3.11%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크게 회복하지 못했지만 금융주, 은행주들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황이 은행주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 그리고 주주 환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다가 실적도 굉장히 좋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9월 달에 밸류업과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OX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최근처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기관과 외국인이 밸류업 관련 종목들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KB금융이나 뭐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밸류업 프로그램 대표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특정 주도 섹터가 다시 나온다라면 뭐 예를 들면 화장품 섹터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될 경우에는 수익성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밸류 프로그램 관련 종목들은 지금처럼 시장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서 O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역시 호재들이 많아서 그런지 세 분 모두에게 O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는 살짝 후퇴할 가능성도 크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모든 호재가 겹쳐져 있는 금융주들, 은행주들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적어봤습니다. 자, 각각의 종목들 오늘 성적표 어떻게 받았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세 분에게 동그라미 3개를 받았던 종목은 2개가 있었는데요. 유한양행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펄어비스는 2분에게만 긍정적인 평가 받아봤습니다. 그 외에 전진건설로봇 그리고 애니능률은 현재 신규 상장주 그리고 단발성인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보면서 특별한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참 궁금하시죠? 그 전에 먼저 지금 대결 상황이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